이건 또 무슨 소리야? 양심적으로 마약을 했다? 마약을 하면서 양심적일 수가 있군요. 네, 마약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재판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. 양심적으로 마약했습니다. 근데 잘못된 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? 라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마약은 했지만 잘못된 수사로 재판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. 야, 제가 이것 딱 보니까 예전에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한 그 마약 사범으로 자주 단속됐던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대마초는 마약이 아닙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 그 워딩이 생각이 나는데, 자, 근데 이게 그러면은 내가 마약한 건 인정. 하지만 난 죄가 없어.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. 네, 원래 이 사건은 한 종로의 서울 종로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출발을 합니다.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. 처음에 이 8만 원을 내고 투숙을 했는데 모텔 업주가 이제 추가로 투숙비를 달라고 하니까 화장지를 주면서 돈이라고 하는 등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화장지를 주면서 자 여기 반값이요 하면서 줬던 네, 거예요. 원래는 현금이나 이제 카드를 주면서 결제를 해야 하는데 휴지를 주면서 돈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찾아와서 김 씨와 대화를 해보니까 눈을 뒤집으면서 흰자가 보였고 아이고. 정상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. 마약 전담팀이 출동을 해서 또 수사를 했고요. 또 객실 안을 수색하니까 피 묻은 일회용 주사기가 나왔고 흰색 가루, 비닐봉지도 발견돼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 정도면 뭐 굳이 이걸 이 갑론을박을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CCBB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. 자, 어쨌든 박 변호사님. 네.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이 증거 능력에 그렇죠. 뭔가 문제가 있다. 뭐 이런 지적인 건가요? 뭐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뭐 변호인이나 뭐 변호사의 전문의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. 이 우리 재판은 증거 재판주의입니다. 그 증거는 아주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영장 없이 자신의 그 모텔 객실에 투입을 했다. 위법해. 그리고 그 이후에 수색한 거는 위법한 수색이다라고 하고 또 그 이후에 압수한 주사기 마약도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또 하나 또 주장을 해요. 미란다 원칙을 하는데요. 우리 다 들어봤을 겁니다. 예.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거 고지를 못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의 체포는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마약은 무죄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미란다 원칙 방금 우리 박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신 그거 이제 그 형사들이 네. 탁 멋있게 수갑 딱 채우면서 얘기하잖아요. 네. 아, 근데 뭐 그거 굳이 또 얘기 안 한다고 그게 뭐 큰 그게 되나요? 진짜? 안 돼요. 그거 얘기 안 하고 체포하면 그 체포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. 그래서 옛날에 미란다 원칙 저 미란다도 원래 굉장히 그 중형을 선고받을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런 걸 제대로 고자라서 풀려났던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나온 게 저 바로 미란다 원칙이에요. 그래서 체포를 할 때는 당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근데 꼭 존댓말로 할 필요는 없죠. 근데 보통은 대부분 그냥 뭐 존댓말로 하죠. 뭐 굳이 거기서 반말할 이유 아, 있어요. 영화에선 대부분 막 멋있게 반말로 딱 근데 그건 영화니까 그렇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당신이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얘기를 딱 해줘야 그리고 이제 체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체포 자체가 위법하게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찰들의 바디캠 있잖아요. 예. 바디캠 영상을 보니까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막 양쪽에 서로 욕설하는 듯한 그런 소리만 들렸다.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이 이거 봐라 미란다 원칙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 아니냐. 그리고 사실 저기 현장 수색을 하려면 뭔가 혐의가 명백해야 되는데 명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색을 한 거니까 저 수색 자체도 위법하다. 그러니까 저기서 취득된 증거는 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. 아, 명백한 증거가 없다. 아, 저 그렇죠.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일단 사파만 봐도 물론 저게 이제 예. 상황을 좀 너무 극단적으로 묘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아 근데 저 정도 상황이라면 예. 마약 사범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. 예. 특히 지금 현행범으로 지금 거의 체포가 된 거거든요. 마약 투약하고 그 직후에 지금 체포가 된 거기 때문에 뭐 엉뚱한 소리긴 합니다.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변호인은 조금 다른 주장을 또 해요. 재판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는 좀 어려운 형사소송법 용어가 있습니다. 자백만 있고 나머지 증거가 없을 때 이건 무죄가 됩니다. 옛날에 막 고문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. 아주 자백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
증거가 정황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 이럴 때는 무죄가 되는데 요 얘기를 합니다. 마약 투약 증거는 자백밖에 없고 나머지 증거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변호인은 저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합니다. 요게 자백 보강 법칙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주고 그게 안 되면 최대한 선처해달라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자백한 거 말고 저희 보면 우리 사파에도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보이잖아요. 예. 근데 저 증거들은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가 아니니까 증거 능력이 없으면 실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전제는 증거로 쓰이지 못하니까 증거가 아예 없는 거죠. 그럼 자백만 있는 거 갖고는 처벌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. 글쎄요, 참. 자, 그리고 말이죠. 이 남성이 최후 변론을 통해서 또 뭐라고 한마디 했네요. 뭐 지금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변호인의 조력을 참 잘못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사실 뭐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도 자기가 마약했으면 자기 몸이 증거잖아요. 몸에서 그 마약 성분이 나오면 보통 우리가 검사 공소장 적을 때 성명불상치에서 성명의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의 불상량을 투약했다 이렇게 나와도 공소사실 특정되는데 이 남자는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부잣집 아들내미나 가족들은 빵빵했으면 자기가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겠느냐. 아무래도 경험 없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무지막지하게 당한다라고 하면서 재벌 아들은 그냥 놔두다가 시끄러우니까 자기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구속되겠다라고 하더라. 검사님 안 부끄럽냐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약간 확정 평양 있는 거죠.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다. 이렇게 보입니다. 거의 뭐 이거 백 변호사님 지강원처럼 무전 유죄, 유전 무죄를 외친 거구만요, 지금. 하나만한 최후 변론 한 겁니다. 이거는 최후 변론이 본인에게 결국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. 아까 승재원 의원도 변호인의 조력을 좀 잘못 받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변호사로서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남성처럼 최후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본인 말고 검찰이 오히려 잘못했다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본인 행동에 대해서 반성은 전혀 없구나. 그럼 당연히 판결도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판결이 분리했습니까? 판단은 네. 어떻게 나왔나요? 네, 선처 후소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. 사후 영장을 청구받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및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. 재판부는 김 씨가 출소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. 그리고 그동안 6차례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 네.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그럼 이 변호인의 조력 안타깝습니다. 예. 왜 그렇게 변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, 뭐 반성을 하고 뭐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피고인이 선택한 것이고요. 우리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. 기본적으로 불구속으로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체포나 구속이 가능하죠. 대부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체포하거나 구속이 되는데 예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긴급 체포. 무기나 사형 3년 이상의 징역에 관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의심할 만하고 바로 영장 받기가 곤란했을 때 일단 체포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받는 거. 이게 긴급 체포고요. 지금 오늘 사건 같이 현행범 체포. 범죄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범죄 저지른 게 확실하고 그 직후에 있는 사람은 영장 없이 바로 체포 가능합니다. 아하.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맞기 때문에 이거는 더 따질 필요가 없어요. 거기서 획득한 증거들은 다 적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. 예, 승현님 뭐. 이게 지금 전과가 6범, 7범 되는 사람이잖아요. 예. 저 사람 나오면 그 교정시설 안에서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이 치유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어묵 순간 처벌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세상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중독되지 않도록 좀 치유하는 것도 같이 양수겹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승현님 말씀 잘하신 게요. 지난 1월에 이 사람하고 비슷한 그 마약 중독자 사범이 뭐 주택가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그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 둘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관 2명이 그때 흉기에 깊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. 예. 아유 참. 자,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